제가 필리핀의 결혼식을 처음 보는 순간 중요한 의식들에 매혹돼 버렸어요. 특히 신랑 신부가 베일에 둘러싸여 있고요. 끈을 팔자형으로 두 사람을 둘러 감은 후 잠시 시간을 두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이해했어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지요? 오늘은 필리핀 북부 지역의 현대 결혼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필리핀은 400년을 넘게 식민 지배를 당했어요. 이 식민지 이전 시대 결혼식은 인도 힌두교식이었어요. 하지만 스페인의 그 식민지 시대에 카톨릭 결혼식이 도입이 돼요. 현재에도 토착 전통 결혼식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기독교와 카톨릭 결혼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 필리핀의 결혼식은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이고요. 두 사람의 결합은 사랑하고 보살피는 평생 헌신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며 결혼식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들은 제가 섬겼던 발릴리 개혁교회의 교사 카렌이 자신의 결혼 사진을 보내준 거랍니다. 신랑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보다 일찍 도착해 부모님과 함께 기다려요. 그러면 신부는 부모님과 함께 나중에 그 결혼식장에 도착하죠. 결혼식은 신랑이 그의 부모님과 입장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때 신랑은 파인애플 섬유로 만든 바랑 타갈로그를 입어요. 이 옷은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투명자수 셔츠예요. 다음은 주례와 결혼식을 도울 목사님이 입장해요. 여기 한 분은 필리핀 현지인 목사님이고요. 뒤에 가시는 분은 저가 함께 사역했던 한국인 목사예요. 그런데 필리핀 결혼식 주례는 반드시 현지인 목사님만 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그 서류에 사인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현지인 목사님 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대모를 니낭이라 하고 대부를 니농이라 하는데 이 대모 대부들이 입장을 해요. 이 대부모들은 신랑 신부가 부탁하고 미리 선택한 분들이 있죠. 적게는 한 6상 정도이고요. 많게는 몇십 명이 되더라고요. 이들은 결혼의 물질적 주요 후원자이면서 증인입니다. 이 대부모들은 결혼식 후에는 그 기도와 이 도덕적 지원으로 부부를 인도하고요. 또 결혼 생활을 돕는 일종의 멘토들이죠. 대부모들은 신랑 신부의 부모가 종교적인 훈련을 제공할 수 없거나 소홀히 할 경우 그 부모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할 의무도 가져요. 이 대부모 입장 후에는 그 신부와 신랑이 미리 선택했던 스폰서들이 입장을 해요. 이 남녀로 된 그 스폰서들은 결혼식의 중요한 의식 도구들을 들고 입장하고 결혼식이 진행하는 동안 그 의식을 진행하는 걸 돕는 일종의 도우미들이에요. 그 도구들에는 동전, 양초, 베일, 끈, 성경, 그다음에 결혼 반지가 있어요. 카렌 선생님은 양초와 끈, 베일식만 했대요. 그리고 그 성경과 동전, 반지도 친척 어린이들이 입장했어요. 여기 사진 나오죠? 이 꼬맹이들이요. 스폰서들 입장 후에는 꽃을 뿌리는 어린이들을 앞세우면서 신부가 부모님과 입장을 해요. 일반적으로 필리핀의 결혼식은 매우 길어요. 성격이 급한 우리 한국인에겐 견디기 어렵죠. 결혼 의식과 1시간 동안이나 되는 미사나 예배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그 결혼 도구들의 의식들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동전을 주는 의식이 있어요. 이 동전을 아래라고 하는데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부에 대한 금전적 선불이에요. 또 부부의 그 번영과 축복의 상징이면서 마지막으로 신랑이 아내와 그들의 자녀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헌신한다는 서약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결혼식에서 동전은 남편에게 줘요. 이때 그 신랑이 동전을 받는 행위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공급자가 되는 책임을 맡는 것을 상징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처럼 부부가 결혼 반지를 교환해요. 그 반지의 모양이 시작도 끝도 없는 것처럼 이 반지 의식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상징해요. 이 반지 의식의 상징은 서로에 대한 헌신을 다짐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의 모형이죠. 그들이 반지를 이렇게 볼 때마다 서로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겠죠. 반지 교환 후에는 부부는 양초 스폰서들의 도움을 받으며 촛불을 켜요. 기독교인들에게 촛불은 두 사람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결혼식에서 통합 촛불 의식을 추가해요. 이것은 신부와 신랑의 그 두 가족의 합류를 의미하죠. 부부는 두 개의 촛불을 들고 함께 하나의 촛불을 켜요. 이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은 부부의 삶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상징해요. 또한 두 사람이 만든 가정이 이웃과 가정에게 빛처럼 모범이 된다는 것을 상징한답니다. 이런 촛불 의식이 끝나면 베일 스폰서들이 베일을 커플에게 씌웁니다. 두 명의 남녀 스폰서들이 베일의 한쪽 끝을 잡고 신부와 신랑의 어깨에 씌웁니다. 이 베일링 의식은 두 사람의 옷이 하나임을 상징해요. 또한 그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적용이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그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역할을 상징해요. 또 아내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의 지도력에 순종함을 상징하죠. 이처럼 남자의 어깨 위에 놓인 리더십에 대한 책임감과 여자의 순종이 베일 의식의 상징을 통해서 완벽하게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폰서들이 신랑과 신부를 끈으로 가볍게 묶어 매듭을 져요. 두 사람의 연합은 창세기 2장 27절의 실질적인 적용이죠.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끈은 영원한 충실도를 상징하는 팔자를 형성하기 위해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폰서들이 두 사람을 팔자형으로 둘러 감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숫자 8은 새로운 탄생의 숫자하면서 새 창조와 새 출발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혼 도구인 성경을 주는 의식을 해요. 카톨릭과 기독교 결혼식에서 이 상징은 매우 중요하죠. 남편이 그 성경을 받는 행위는 이후 새로 탄생되는 새 가족의 영적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는 걸 상징한대요. 남편 또는 아버지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 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등 가족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함을 상징한대요. 이제 축가랑 예배랑 모든 결혼식이 순서가 끝나면 대모와 대부는 결혼 서류에 사인을 해요. 주례 목사님도 사인을 하죠. 그리고 이 대부모와 필리핀 목사가 사인한 서류는 그 관련 기관에 결혼 신고할 때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이제 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그 피로연이 이제 있죠. 그 웨딩 리셉션을 가지는 거죠. 이 피로연에서 부부의 조화와 평화를 상징하는 한 쌍의 비둘기를 풀어줍니다. 신랑 신부는 이제 담례로 하객들 앞에서 머니 댄스를 해요. 머니, 돈춤이라는 거죠. 우리 해석하면. 신랑과 신부가 춤을 추다가 그 음악을 느리게 할 때 손님들이 돈으로 된 핀을 그 커플에게 꽂는답니다. 커플의 춤에 대한 금전적 선물은 이 신혼부부의 결혼 생활의 시작을 돕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신부가 꽃다발을 친구에게 던지잖아요.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교회 강단이나 아니면 중요한 친척 또는 조상 무덤에다 이 꽃다발을 드려요. 아니면 카톨릭 신부는 성모 마리아나 수호 성인의 이미지 앞에 드리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 젊은 여성들에 의해서 꽃다발을 던지는 의식이 점점 행해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국교가 카톨릭인 필리핀의 현대 결혼식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제가 사과드릴 일이 있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더위에 약하고 추위에는 아주 강하다는 거 아시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